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같은 Sanctuary City, 즉 성역 또는 피난처 도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의 대변인은 어제 화이트하우스가 지금 구금되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시카고 같은 Sanctuary City로 보낼 것을 고려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그의 반이민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미로부터의 불법 침입 그룹들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의 체포자 수만 10만 명이나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이 불법 이민 문제를 민주당과 진보계 그리고 Sanctuary City 이쪽의 탓으로 돌렸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이 정치적인 악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좌절감에 빠져서 조금 더 큰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 정적들의 해석입니다. 이 Sanctuary City라는 것, 한마디로 불법 이민자들을 로컬 정부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단속하지 않겠다 하는 지역 행정부의 정책입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이런 비협조적인 지역에 불법 침입자들을 대량 보내서 그들이 얼마나 지역을 해칠 수 있느냐를 보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복을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역도시 또는 피난처 도시에 대한 불법 이민자의 이전 계획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세라 샌더스 화이트하우스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불법 침입자들을 Sanctuary City로 보내는 것을 화이트하우스가 고려 중인데 그것이 이상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겠지만은 민주당이 국경 보안 문제 협상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이들을 그들의 커뮤니티로 보내고 민주당의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 화이트하우스의 생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 선데이 모닝 주요 방송들의 시사 프로그램이 이 주제로 가득 찼습니다. 이 Sanctuary City에 대한 보복 방안은 사실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번이나 내부에서 거론이 된 것인데 DHS부 측에서는 이 계획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예산 전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하다 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물론 이제 국경 보안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정치적인 베이스인 반이민 성향의 남부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조치이고 또 지금까지 그가 성공해온 소위 hate and fear, 공포심과 혐오를 자극하는 정책들을 계속해 보겠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세운 여러 가지 정책들, 멕시코 장벽 건설 계획이라든가 국경 폐쇄 계획이라든가 DHS 내의 고위 관리들에 대한 숙청 문제라든가 지금 계획 중인 그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해온 도시들에 대한 보복 조치 이런 것이 모두 성공하지 못했거나 또는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가 2016년 선거 전시에 가장 큰 공약을 내세운 것이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것인데 그가 장벽 건설이라든가 숙청, 보복, 폐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이 불법 침입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무능력으로 간주하기까지 이르게 되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엉뚱한 데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계속이 되고 있으니까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 하는 것이 측근들의 해석입니다. 이제 국내지적으로 나온 것이 Sanctuary City에 대한 보복안인데 처음에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거론이 됐지만은 이 사실이 지난주에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서 폭로가 됐고 어제는 화이트하우스의 대변인이 아주 대담하게 이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anctuary City에 대한 보복 행위는 우선 불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경 보안의 해결책이 아니라 2020년을 향한 정치적인 선전술일 뿐이다 라는 반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원의 법사위원장인 제럴드 네들러 의원은 불법 침입자들을 로컬 정부로 임의로 배치하는 그 경비는 의회가 인준한 예산이 아니다. 즉 예산에 대한 불법 전형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홈랜드 시큐리티 커미티의 버니 탐슨 의원은 그의 계획이 국경지대에 또 하나의 혼란만 야기시킬 뿐이다 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이 더 사안이 좀 역겹게 보이는 사안이 하나 있는데 CNN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방문 시에 새 DHS의 장관설의인 케빈 맥컬리넌을 만나서 국경을 당장 폐쇄해라. 만일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너를 사면 조치하겠다, 보장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조치는 그가 위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위법을 하는 것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약 500여 개의 Sanctuary City가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약을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이것은 연방정부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시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만일 단속을 할 때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 공포가 있기 때문에 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우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산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인데 이미 수천 개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또 이 불법 이민자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보건이라든가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 이 이민자들이 신고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Sanctuary City는 연방 이민국 경찰과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민과 관련해서 신분 질문도 하지 않고 있고 이민국 경찰이 피의자를 구금할 때 지역의 교도소라든가 유치장을 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념적인 이유도 있는데 불법 이민자들이 자국에서 폭력이라든가 갱, 빈곤 이것 때문에 탈출한 피난민들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남미 지역에서 1년에 수만 명이 이런 이유로 피살이 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성역도시, 피난처 도시의 개념은 구약시대, 즉 민수기 시대에도 나온다는 사가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라마 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지난 금요일 트럼프의 생각은 미국의 가치와 이상과 문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면서 바로 미국이 피난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카고는 모든 종교와 국가와 민족을 환영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카고는 2012년부터 시 조례로 Welcoming City Ordinance라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시카고와 유사한 미국의 도시가 500개가 넘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5번째 마스터스 우승을 거머쥐며 화려한 귀환을 알렸습니다. 2005년 이후 14년 만에 마스터스 우승입니다. 11년 동안 이어지던 메이저 대회 우승 공백을 깨고 우즈는 통산 메이저 15승을 이뤘습니다. 우즈는 어제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남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8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도 수십 명에 이릅니다. 또한 어젯밤 텍사스와 미시시피, 조지아, 알칸소주 등에서 9만 명이 정전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약 140마일을 동반한 토네이도로 가옥 55채와 교회, 기업 4곳, 관공서 등이 파손됐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는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가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여성으로는 최초로 연방 하원에 입성한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을 겨냥한 영상을 게재한 이후 민주당에서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의 말은 무게를 지닌다며 그의 혐오적이고 선동적인 수사는 실질적인 위험을 낳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례하고 위험한 영상을 당장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트윗에 43초 분량의 동영상과 함께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란 오마르 의원이 지난달 한 행사장에서 일부 사람들이 뭔가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고 있으며 그 사이사이 911 테러 관련 보도 영상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떠오르는 신예 피트 부티제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부티제지 시장은 어제 사우스밴드의 옛 스튜드 베이커 공장에서 출정식을 하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부티제지 시장은 37살의 동성애자로 최연소 주자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소셜미디어가 어제 또다시 접속 장애 사태를 겪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인스타그램, 왓츠앱은 어제 오전 2시간 넘게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접속 장애는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일부 장소는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언론은 설명했습니다. 어제 시카고의 4월 춘설이 대단했습니다. 기상대는 어제 오헤어 공항의 적설량이 5.3인치였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시카고 지역의 항공기 1000여 대가 운항 취소됐습니다. 시카고의 봄 대설 기록은 1961년 4월 16일에 5.4인치, 어제 적설량은 이 기록에 0.1인치 못 미쳤습니다. 시카고시의 재정 형편이 예상보다 더 나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리 라이프트 시장 당선자는 어제 시청 재정팀과 회의를 마친 후 시의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숫자 제시는 하지 않았으나 시의 펜션 지불금이 현재 2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활동을 동반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던 모자가 극장 측에 의해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퇴장당했습니다. 제니퍼 데일리는 어제 렉 인 더 힐에 있는 AMC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었는데 특수 질병을 앓고 있는 그녀의 3살 난 아들이 간간히 내는 소음으로 퇴장당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약 7,000명이 극장 측을 비난하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4, 50도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1도, 밤 최저 4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이 60도대로 오른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6도, 밤 최저 46도. 수요일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9도. 목요일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43도입니다.